김화백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을 굉장히 학수고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화가 한 명을 소개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이런 작품을 일반 고객들도 작품의 제작 과정을 알면 훨씬 미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캔버스 앞에 섰습니다. 우리 김화백님 초창기 작품이 매화, 그 다음에 사군자의 그 자신의 필치를 덧대어서 이런 컬러를 만들어냈는데, 전북대에서 공부하셨죠? 네. 예, 전북대에서 서양학과를 전공하셨죠? 그 사범대학교 미술교사, 미술교육학과 졸업했어요. 그리고 다시 서양화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또 판화를 전공하셔서 홍익대에서 판화를 전공하셨어요. 또 김그림 선생의 제자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또 석사 공부도 하셨고. 자, 공부하신 것은 그런데 이런 작품들이, 저는 처음 우리 김화백을 만났을 때 이 작품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리얼리티가 실제 살아있는 나무를, 이 나무 둥글을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리얼리티를 어떻게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거죠? 이거는 이제 물감, 두꺼운 물감을 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나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법을 써가지고 묽게 해서 같이 섞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번지면서 이렇게 번짐 기법과 그다음에 두터운 것이 이렇게 자꾸 착색이 겹쳐지는군요. 그러니까 약간 굳어 있는 물감과 묽은 물감의 조화로운 이렇게 드로잉이거든요. 그냥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배합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린 거 아니고 꽃이 더 오래 걸렸어요. 꽃을 그리는데 나무 줄기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 그러면 꽃을 구현하기 위해서 왜 오랜 시간을 들게 했고 그 작업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이런 표현을 쓰시려고 하신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약간은 그 동양에 있는 민화나 뭐 동양화 같은 거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매화는 어떤 선비의 강직함이나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이어서, 추운 겨울을 이겨낸 우리에게 꽃 소식을 알려주는 초기 작품들인데, 이제 동양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동양 사람을 강조를 하셨으니까 뒤쪽 그림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그림들을 보면 우선 보기만 해도 대작입니다. 캔버스 하나로 뭐 이동의 문제도 그렇고 해서 두 개 그려서 하나로 합칠 것을 작정을 하시고 이렇게 그리신 것일 텐데, 초기 단계에, 이제 조금 있으면 보여드리겠지만, 초기 단계의 잉어들과 지금 이 붉은 바탕에 유영하고 논일고 있는 잉어들이 확연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날개의 흐느적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데, 이것은 어떤 작상에서 이렇게 붉은 바탕에 이런 엔젤핏이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주도록 하신 것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색깔이랑 이런 거는 우리 한국적인 색깔, 오방색 중에 빨강, 노랑, 파랑, 그다음에 흰색, 검정색을 상당히 많이 쓰고 간색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잉어 같은 거는 우리 민화에서 보면 어해도인데, 어해도 어떤 민화의 상징성에서 어해도는 다산, 뭐 이런 것들, 다산, 그 다음에 등용문,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차용해서 제가 현대적으로 임의적으로 그린 겁니다. 우리가 같이 신문 기사도 보고 했던 것을 보면 중국에서는
잉어 한 마리, 살아있는 잉어 한 마리를 23억에 네네. 구하는 기사들도 보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혹시 동양적인 색채, 한국의 오방색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런 것이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한 시장에서 자신의 작품들이 어필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붉은색이라든지 이런 바탕색을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뭐 한국 사람이고 일단은 한국에 살기 때문에 제가 외국을 거의 나가보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학교 생활하고 뭐 밤에는 작품 활동하고 낮에는 또 학교에서 네. 학생들 가르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교사로서. 네. 아직 나가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이제 교사 그만두면 많이 나가볼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하고 같이 사실은 798 예술특구도 가서 중국인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보여주자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자, 잠깐 이제 저 맞은편에 있는 황금색 대나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붉은색 바탕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색상의 완전한 착상과 변이를 갖고 왔습니다. 황금색 대나무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붉은색을 좋아하고 또 황금색도 아무나 입지 못하도록 황제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 대나무색을 이렇게 변형시키려고 하는 생각은 어떻게 해서 가지고 온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대나무 아니 황금색과 뭐 국화도 그리고 막 많이 그려봤거든요. 그냥 황금 잉어도 그려보고 황금색으로. 네. 근데 그런 데서 어쨌든 우리 민화의 상징은, 그러니까 민화에서 나오는 의미들은 사람들이 잘 되라고, 금색도 어떤 왕을 상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대나무도 강직한 것을 상징하지만 가장 최고의 지존이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색깔을 황금으로도 해봤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지금 이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가 몇 겹 정도 됩니까? 지금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거든요. 그 물감을 칠할 때 이렇게 빨간색을 한 번만 칠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 여러 차례, 여러 번, 한 많게 칠할 때는 한 60번까지도 칠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감을 이렇게 안에 비치게 해가지고 쭉, 그러니까 빨간색 한 번을 내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거는 그냥 한 번에 칠한 색보다 안에를 비치게 하면서 칠했을 때는 굉장히 그 빨려드는 듯한 색깔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빨려드는 듯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대나무가 잎사귀 하나하나가 댄잎이 지금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충분히 작가의 의도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통 이렇게 한전아트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작품 전시를 많이 하셨는데, 작품 전시들 끝나고 나면은 집으로 가져가는 그림들이 없어요. 다 완판이 되셔가지고. 그 비결이 뭡니까? 이게 노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습니까? 마케팅 노하우가 있습니까? 아니, 모르겠습니다. 전 그냥 이렇게 사람하신 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가지고 가시는 거겠죠. 집에다가 이런 기상 하나를 두고 싶은 것은 저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이제 초기 작품과 지금 이번에 전시할 작품을 옮겨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금은 호랑이의 해, 이민년, 뭐 금은 용의 해 이런 식으로 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붉은색 강렬한 기조 안에 보면 작은 포말들이 보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등용문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 잉어, 환어들이 물 위로, 높은 물 위로 솟구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연상을 할 수 있는데,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 황금색 기조도 보이고요, 여전히. 그런데
이 초기 단계의 잉어들에서 김양훈 화가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이 주둥이 부분들이 다 검게 채색이 된 것입니다. 이 검은색이 주는 이 강렬함을 어떤 책상에서 표현해내기 위해서 쓰신 건지요? 이 검정 그 머리 잉어도 그 중국에서 그렇습니다. 네, 예. 법가 사상에서 보면 진시황이라든지 왕 중의 왕이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 시작은 머리를 검정색으로 많이 그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중국에 관한 이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 우리가 이제 인문학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잉어라는 곡이나 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징할 때 보통 보면 중국 고서에서 많이 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리얼리티가 강한 잉어들이 이 비늘까지 굉장히 섬세하게 그려졌던 것들이 이 작품으로 오면 완전히 환골탈태하는 듯한 느낌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주 우리가 일반 고기들이 갖고 있지 않는 마치 심해에 있는 물고기들의 그 다양한 어종을 보는 듯한 것을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잉어들과 합쳤고요. 두 번째 특징은 제가 봤을 때는 평범한 어안, 물고기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 그림과 붉은색이 이 노란색으로 바뀌게 된 것은 어떤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노란색도 마찬가지로요. 노란색도 금색이나 마찬가지로 황금 중앙을 상징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만은. 그러니까 이것도 왕의 어떤 색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물고기는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는 힘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전에 이렇게 검은 머리를 그리고 했을 때는 이렇게 막 요동치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지느러미를 뭐 드로잉 되듯이 네. 선으로 막 가지고 놀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는 잘 보지는 못한 것 같고요. 네. 그냥 어쨌든 상상 속에서 선에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재밌게 즐기는 듯한 지느러미를 했고요. 그다음에 네. 이 물고기의 눈은 저런 거는 이제 제가 저 때는 그러니까 사람 눈을 그렸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시각으로 세상을 쳐다보는 네, 어떤 물고기가 우리를 다시 볼 수 있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붉은 채색에서 노란색 바탕에 포말이 일고 있는 곳에 이 포말들도 물고기의 지느러미처럼 좀 자세히 보면 결과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노란색 발색에서 이제는 조금 더 단순화시킨, 뒤쪽이 배경이 없이 푸른 잉어를 그려내기 시작했고, 역시 의안이 사람 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는 이 작품으로부터 약 변환되는데 몇 년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하는 거는 제가 뭐 변화라기보다는 여름에 이제 전시를 하는데 너무 더웠어요. 네. 그게 여름에 그래서 청량감을 주기 위해서. 시원하게 전시장 이런 작품을 굉장히 그러니까 뭐 여러 개를 막 그려가지고 네. 전시장에 딱 들어오면서 시원한 느낌이 들 수 있게끔 그렇게 기획을 해서 파란색으로 많이 해봤습니다. 그때 여름에.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런 작품들을 보고 일반인들이 좋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지 않고 청량감, 자신의 신체 상태, 자신의 철학 이런 것들이 변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곧 이달 말부터 전시가 이루어지게 될 대학로 해와 로타리에서의 전시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네. 예.
입체라고 들었습니다. 반부조 정도 되고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이런 그림 그리면서 제가 원래 컴퓨터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네네. 근데 컴퓨터 공부를 한 지가 한 20년이 넘어서 이렇게 컴퓨터로 뭘 제작하는데 어려움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작품에는 전혀 사용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물감으로만 하고 있으니까는 아니 내 인생이 안 녹아 들어간 것 같은 네네. 느낌을 자기가 받고요.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충분히 투여하지 못했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 3년 전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옛날에 사뒀던 3D 프린터도 다시 꺼내고 프로그램도 다시 구입을 해가지고 일단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 어울리게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지난한 시간이 그러니까 그 어떤 작품에서 제 인생이 한 50%밖에 없는 그런 걸 느끼니까 안 바꾸고는 못 베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3D 프린터를 사용을 해서 작품을 연구를 계속 해갖고 한 3년 정도 하니까 그 3D 프로그램 아니면 뭐 레이저 커팅기, 컴퓨터를 활용해서 어떤 기초 공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초 공사를 하게끔 요즘에 기분이 좋아요. 그것 때문에. 네. 네. 아, 드디어 이제 뭔가 출구를 찾으셨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전시, 지금까지 해왔던 전시 작품들을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같이 살펴보았던 것이고요. 이제 지금 이번에 보시게 되는 네 작품은 김양훈 화백이 대학로에서 전시를 하게 되는데, 속칭 3D 기법으로 만든 미디어와 디지털과 자신의 철학이, 그림 철학이 지금까지 투영된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즐거움을 느끼면서 작업하신 것이 여기 지금 흔적이 드러나는데요. 우측에 보이는 그림이 약간 요철이 매우 심한 것이었다면, 여기는 지금 일정한 높이 속에 다시 무엇인가가 이 높이를 주고 있으면서 다시 이 레이어들이 또 입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또 항아리가 보이고 항아리 위에 작은 달 같은 이런 것들이 보여서 지극히 동양적이면서도 기법에 있어서는 매우 첨단이라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데, 연장선상에서 고민을 하신 것입니까? 네, 이제 제가 컴퓨터라는 거를 도입할 때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미래에 대한 어떤 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와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작품 안에는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제가 마무리한다고.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이용당하지 않고 사람이 지배당하지 않고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미래적인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컴퓨터로 바탕 작업을 하는 거지 결국은 제가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손으로 칼라링하고. 그래서 제가 없으면 컴퓨터는 모든 작품을 만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지배를 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미래에 제시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러니까 뭐 AI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지배를 당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김양훈 화백이 근 1년 동안 작업한 그 마지막 형체들을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될 텐데요. 이것은 지금 아직 미완성이죠? 네, 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평면으로 지금 화면상에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높이가 옆에서 제가 봤을 때 적어도 3mm에서 4mm 이상의 입체적인 높낮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를 표상하신 것 같은데 저쪽에 있는 게 여의도고요. 예, 여의도를 표상하고 쌍둥이 빌딩 아마 언저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홈들이 창문이라고 표현할까요? 창문의 홈들이 엄청나게 이 구멍이 많이 나서 또 그 속에 무엇인가를 레고 블록을 정말 갖다 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파란색 기조 바탕에 그 천연적인 느낌이 드는 색상을 단색으로 유지를 하셨는데 이것은 보면 완전히 이 창문마다의 색깔들도 다르고요. 크기도 다르고요. 정말 다양합니다. 자, 이게 1년 동안의 작업들을 이 작업을 이렇게 만드는 데만 해도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신 거죠? 네. 이게 그 뒤에 보면 이게 붙여 있는 게 레이저 커팅기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일단은 컴퓨터로 이거를 도면을 만들어야 돼요. 네. 도면을 만든 다음에 레이저 커팅기는 3D 프린터가 보다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3D 프린터는 이런 거 하나 하려면은 한 뭐 5일, 6일 걸리는데 이 커팅기는 제가 일러스트 프로그램 가지고 이걸 다 일일이 다 그려주면 네. 커팅기는 한 이 정도 하는 데는 한 2-3시간? 네. 2-3시간 만에 잘라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건물, 이건 이제 여의도 건물인데요. 네. 이제 이렇게 잘라오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 위에 다시 채색을 하는 거고, 이제 마무리로 제가 이제 여기에는 야경을 그리려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그 제가 레이저 커팅기, 3D 프린터 아니면 컴퓨터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도시 이미지가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동안 복이나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도시도 현대 사회의 도시도 어떻게 보면 복을 받아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도시도 그러니까 소재로 선택을 많이 하게 됐고요. 물론 이제 채색이나 뭐 하면서 많이 달라지겠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스케치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네. 그 위에 제가 다시 또 컬러링을 하고 마무리를 하니까요.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가수 생활을 하다가 파리로 그림 공부를 하러 가서 결국은 파리 7대학에서 미술학 박사를 받고 온 우리 가수 한 분이 계신데요. 대여우를 불렀던 정미조라는 분이 이런 야경이라고 하는 주제 하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자신의 작품을 투여를 해냈습니다. 김양훈 화백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매난국죽 사군자에서부터 시작해서 황금색 대나무, 그 다음 황금색 잉어에서 검은색 주둥이를 가진 잉어, 그 다음 푸른색 엔젤 날개를 자유스럽게 흐느적 그렸던 지느러미를 가졌던 것으로 변환했던 것에서 이제 인간이 살고 있고 인간이 사는 도시를 비춰주는 도시 전체를 그려내는 작가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동양의 달 항아리와 같은 것들을 여전히 본인의 표현 작품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게 되고 언제까지 하게 되며 꼭 이번 전시를 앞두고 하셔야 될 얘기를 카메라를 보시면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월 18일에서부터 일주일간 해와
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을 합니다. 제가 작품을 하는데 다른 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일단 작품을 할 때 신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나면 모든 일들이 잘 될 것 같아요. 신나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해와 로타리에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직접 지금 화면으로 이 질곡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이 질감 자체가 이 김화백의 이번 작품 전시의 주제이자 자신이 즐기고 있는 그림으로 힐링하기에 아마도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화면은 안쪽에 이 그림들이 지금 작업 중이어서 저희가 거기서 설명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카메라가 저절로 여러분들에게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